우리나라도 뭐 도청 사건 큰 거 없습니까? 유명한 게 있었죠. 우리나라를 들썩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그게 1992년이죠. 그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당과 후보자, 유권자 모두가 합심해서 기필코 공명선거의 신기원을 이룩해야 하며 깨끗한 손으로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해서 온 국민의 축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. 경상도 지역의 정부 기관장들이 네. 초원 복집이라는 식당입니다. 거기서 모여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자기들끼리 나눈 대화를 누군가가 도청을 하거든요. 그렇죠. 인간에서 좀 지역 감정을 좀 우리는 지역감이 좀 일어나야 된다. 일어나가지고 이번에 뭐 제대로 상업놈들과 원격권 뭐 보이면 죽어야 된다. 근데 그게 사실 정주영 후보 측이었어요. 그다음에 저쪽은 모인 사람들은 이제 김영삼 후보였겠죠.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약된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식탁 있죠. 그 식탁 밑에다 도청장치 붙인 거예요. 그래서 밖에서 그걸 다 녹음을 한 겁니다. 근데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나미가 그때 영도 딸이 빠져 죽자야. 그 얘기가 나왔죠. 우리가 진다면 영도 딸이 다 빠져 죽자라고 굳은 결의를 거기 했는데 맞아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역효과를 낸 거예요. 도청 때문에. 역효과를 내가지고 오히려 그 상대방 후보한테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낳았죠. 그때 그 사건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그다음에 주거 침입과 불법 도청이라는 이 두 가지 가치, 이 잣대를 두고 과연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의 프레임 싸움이었어요. 원래 이제 정종 후보 측의 의도는 저거 봐라. 저렇게 자기들끼리 아삼육으로 해서 선거를 해먹는다라는 걸 부각하려고 불법 도청된 것을 공개한 건데 이 당시 김영삼 후보 측에서는 주거 침입했다. 그리고 불법 도청했다라는 문제 제기를 세게 했거든요. 근데 거기서 나온 메시지가 야 우리가 남이가. 근데 그때 선거 당시 지방 곳곳에서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오히려 우리가 남이가 이게 됐거든요. 그래서 당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아무리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이 비판적이었어도 주거 침입하고 불법 도청은 안 된다라는 어떤 국민들의 판단이 내려졌던 사건이기도 하죠. 그리고 우리가 남이가 때문에 좀 더 그래 우리가 남이 아니지가 좀 이겼다니까요. 그것 때문에 이겼다니까요. 아까 이야기한 프레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. 우리나라도 최근 이 도청 논란이 세게 논란이 된 바 있죠. 미국이 동맹국들을 감청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 우리나라도 포함됐습니다. SNS를 통해 유출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미군 기밀로 추정되는 문서입니다. 동맹국인 우리나라와 관련된 정보도 포함됐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. 이 같은 정보는 전화나 메시지 등의 감청을 뜻하는 시긴트를 통해 확보했다고 언급됐습니다. 우방국이란 말이에요. 우방국이 또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제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우방국 사이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까? 그 메르켈 수상 핸드폰을 갖다 8년 갖고 도청을 했거든요. 그런 기술이면은 뭐 난 도청은 기본적으로 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는 한국과 미국이 굉장히 이해관계를 갖다 같이 하는 강력한 동맹관계였거든요. 근데 사실 이해관계를 초월한 동맹이라는 건 난 존재한다고 보지 않아요. 동맹도 이해관계에 따라 맺는 거고 한국과 미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해관계를 공유해요. 하지만 그런 바탕에서 두 나라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가 있는 겁니다.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사태죠. 우리가 군사적 지원을 하게 되면 러시아가 그다음에 중국이 가만히 있겠냐라는 거죠. 미국은 좀 더 과감하게 나서라.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가 그 결정을 어떻게 내렸는지 알고 싶은 거죠. 왜냐? 트럼프를 할 때 카드를 딱 쥐고 있는데 상대 카드를 알면 협상에서 늘 유리할 거거든요. 바로 이게 정보전이란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동맹관계다 하더라도 서로 이걸 합니다.